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의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우형욱입니다. 금일 제278회 시의회 임시회 중 의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다루시게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의회 사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및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심사하시고 지난 9월 8일 최진기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및 안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두 건의 위원회 동의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고 마지막으로 9월 7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 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예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별로 주요 내용에 대하여 제가 간략하게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1월 25일 금요일 하루 동안 실시하는 감사 대상,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 요령 등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서 채택의 건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감사 관련 자료와 증인에 대한 출석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드린 행정사무감사 관련 3건의 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는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안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운영 전문위원 이재광입니다.
안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결산검사위원회 거주지에 대한 자격 기준을 확대함으로써 유능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도록 하는 것으로 정부의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방향과 부합하며 또한 상위법에 저촉될 수 있는 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심의 안건별 1문 1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 개정에 따라 의원 정책 개발비를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정책 입법 개발 수요를 충족하고 의원 정책 개발비의 예산 편성 근거를 마련하는 사안으로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은 내용으로 안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제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네, 제청하시는 위원님 계시므로 안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우리 의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인 정책 지원관의 도입에 따라 신규 채용되는 정책 지원관을 위원회뿐만 아니라 사무국에도 배치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이로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은 내용으로 안양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제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제청하시는 위원님 계시므로 안양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해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해동 의원입니다. 지금 이게 어쨌든 제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궁금한 거는 답변은 누가 해주시나요? 사무국장님이 하시나요? 답변은 제가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제 뒤에 자료를 보면 타 시도에 대한 현황도 조사가 돼 있고요. 여러 가지가 돼 있는데 여기 보면은 타 시도에 얘가 사무국에 두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개수가. 그죠? 예. 왜 그럴까요? 왜 사무국에 두는 게 제일 개수가 많을까요? 이 정책재원관을 갖다 그 제도 도입해서 이 도입된 취지가 의원님들의 그 의정 활동을 갖다 원활하게
업무를 갖다 보좌하기 위해서 정책지원관 제도를 갖다 두고 있는데 어떤 일정 그 소속된 곳에다가 둔다 그러면 조금 그 인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측면이라든지 운영적인 게 좀 제한이 될 수 있고 사무국에 뒀을 때는 20분의 의원님들이 자유롭게 그 직원들을 갖다가 활용해서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국에 둔 예가 좀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요. 지금 원래 우리 그 조례가 위원회에 둔다로 돼 있었지 않습니까? 원래. 처음에 이게 이제 그 금년 1월 13일자로 의회 인사권 독립이 되면서 지방자치법 개정돼 가지고 그리고 또 그 정책지원관 제도가 금년에 처음 생겼지 않습니까? 그때 그거를 염두에 두고 작년에 조례 개정을 했을 때 당초에 이제 이걸 우리가 총 인원은 내년까지 10명을 갖다가 뽑게 돼 있는데 금년에 뽑을 인원은 4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4명에 대한 그 먼저 22년도에 그 직원을 뽑고 배치를 했을 때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4개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그 위원회에다가 그 한정적으로 이렇게 배치하는 것 갖다가 계획을 했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1월 달에 이제 발령받고 와서 이렇게 검토를 해보니 꼭 위원회 두는 것보다는 사무국에다도 둘 수 있는 범위를 좀 확대를 해서 좀 더 효율적이고 적인 측면을 갖다가 좀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에도 둘 수 있는 조항을 더 그 신설을 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서 한 저는 이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래 애초에 우리 조례가 위원회에 두게 돼 있고요. 이거를 이제 위원회 또는 사무국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결과적으로요. 네. 그런데 항상 우리가 세상을 살면 다툼이 일어나는 게 왜 일어나냐면 또는 다만 이런 꼭 단서 조항 때문에 항상 다툼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자료에도 보시면은 도내 시의회 규정 현황에 보시면 사무국에 두는 경우가 12건으로 제일 많아요. 네. 위원회에 두는 경우가 8건, 또는으로 둔 데가 8건이에요. 네. 그러면 여기 자료에서도 보시다시피 사무국에 두는 경우가 제일 많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사무국에 두는 게 맞다고 봐요. 그렇다면은 굳이 사무국 또는 위원회로 할 필요 없이 그냥 사무국에 둔다 하는 게 낫지 않겠냐 하는 얘기죠, 제 얘기는. 왜 그걸 굳이 또는이라는 단서를 만들어서 다툼의 소지를 남겨놓습니까? 물론 그 의회 사무국장 입장에서 사무국에다가 단정적으로 집어넣는 게 좀 좋기는 하죠. 아니 근데 그러니까 제 말은 누가 좋고 누가 나쁘고 이런 걸 아니, 따지자는 게 아니고요. 업무의 효율적인 측면을 봤을 때 사무국에서 두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또 너무 단정적인 규정이다 보니까 또 지금 구대 의원님들은 또 이걸 갖다가 이렇게 그 사무국 쪽으로 생각을 해주실 수도 있지만 또 향후에 또 변화가 또 생기고 생각이 좀 사람은 뭐 항상 유동적인 거니까. 아니 그렇게 생각을 해서. 따지면은 지금 12개 타시는 다 잘못된 거게요. 아니 잘못된 거라고 제일 많지 보지는 않습니까 않죠.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위원회에 두는 경우가 8개 시고요. 네. 사무국에 두는 경우가 12개 시고요. 또는으로 둔 게 8개예요. 그럼 또는을 반씩 나눈다고 봤을 때 12, 16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럼 사무국에 두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타시 같은 경우도. 그럼 그 사람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뭔가 이유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봐서는 효율성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도 그러면 효율성을 강화시켜야지. 만약에 지금 이 그 개정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좀 그렇게 그 수정 의결을 해주신다 그러면 저는 찬성입니다. 예, 저는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사무국으로 두는 게 맞다고 보고요. 네.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보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무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우리 윤혜동 의원님께서 또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당초에 우리 시에는 정책지원관을 위원회에 둔다 이렇게 돼 있었죠. 예. 예. 그런데 이번에 사무국 또는 위원회에 둔다로 개정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떤 건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효율적인 관리 측면도 있고 그게 이제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는데
지금 그 장점과 단점을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조금 제가 좀 그래서 네. 효율적인 관리 측면을 갖다가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회 그 위원장 밑에 두면은 어떤 효율적인 관리가 안 되나요? 지금 상임위원회는 전문위원들이 있습니다. 사무국 직원 포함해서 전문위원들이 있고 또 그 정책지원관을 갖다가 또 위원회 전문위원실에다가 그 상임위에다 배치를 했을 때에 업무의 동일성 내지 조금 업무적인 측면을 갖다가 제가 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약간 동질의 업무를 갖다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게 어느 한쪽으로 갖다 치우쳐질 수는 있고 제가 지금 말을 갖다가 솔직히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또 여기 운영위원회에 계시지 않은 다른 뭐 상임위 위원장님이라든지 의원님들이 또 다른 생각을 갖다가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해서 말을 갖다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거는 제가 김 의원님께 별도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뜻 제가 잘 알겠고요. 이 사무국 또는 위원회에 둔다라고 지금 원하는 대로 된다 하더라도 바로 사무국에 둘지 사실 위원회에 둘지 결정된 건 아니죠. 아직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보통 이제 공무원 조직이라는 건 이제 관리부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직원들도 인사 발령이 나면 의회로 나지 않습니까? 나서 이제 사무국장이 이제 배치를 하고 하는데 저도 이제 사무국에 둔다면 이제 장점이라면 그 직원을 배치하고 그게 원활하게 뭐 근태라든가 또 여러 직원들과의 의회를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 이제 사무국에 둔다라는 생각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이고요. 또 이제 위원회별로 따지면 위원회에서는 전문성이 있는 우리가 그 통솔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통솔을 안 받는다 뭐 이제 그런 내용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일단은 그 정책지원관이 발령을 나면은 의회 사무국 소속을 하고 의회 사무국에 그 팀을 만들잖아요. 정책지원 팀을 만들어서 원활하게 위원회를 배치를 하고 그분들이 하는 일은 물론 그 위원회 소관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운영의 묘를 좀 기해 줬으면 좋아서 저는 지금 사무국 또는 위원회에 둔다 이 원한 대로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면 진짜 사무국에 뒀더니 또 위원회와야 좀 잘 소통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또 위원회에 또 둘 수 있는 그 여지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어쨌거나 이번에 정책지원관이 저희한테 이제 오게 되면 의회 사무국에서 그 운영의 묘를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경술입니다. 저도 두 분 앞서 의원님들 말씀 공감하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책 지원관의 그 역할이 저희 의원들한테 도움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무국이든 또는 위원회든 간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명확한 운영 방안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국에 두고 또는 위원회에 둘 수 있다라는 그 문구는 좀 열려 있는 그런 차원에서 좋은 것 같고요. 일단은 이분들이 사실 전문성이 있지만 그 네 분이서 현재는 저희 상임위별로 나뉠 수가 없잖아요. 인원도 부족하고. 근데 10분이 됐을 때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도시건설 바로바로 배정하기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숙련되고 적응의 기간을 사무국에서 두고 그리고 저희 정책의 어떤 원활한 서포트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사무국에서 챙겨서 지켜보다가 이 사무국에 있는 부분이 아니다 싶으면 위원회로 또 이렇게 넘길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 여지를 두는 게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금 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네. 것도 고려를 한 사항이고요. 네. 지금 이 개정하려는 사항이. 그리고 좀 더불어 좀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올해 이제 4명을 신규 채용을 하고 지금 확정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0월 4일자 이제 임용을 할 예정인데 네. 좀 저희 안양시 의회 복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4분이 각 전문위원회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전문가들을 갖다가 또 어떻게 채용을 선발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또 내년에 6명이라는 또 직원을 갖다 또 채용을 해야 되지만 그런 위원회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뽑는 걸 갖다가 그렇게 뽑겠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최대한 그런 식으로 최대한 그런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들께 저희가 도움을 많이 받고는 있지만 사실은 좀 이게 좀 부족함이 없지 않아 있는 게 의원 수가 많잖아요. 전문위원회 대비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한테 좀 필요감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정책 보좌관이 채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신규를 뽑지만은 이 직원들이 전부 다 전문직을 갖다 뽑는 거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해봤던 사람을 경력직으로 해서 뽑기 때문에 네. 조금 아마 올해는 좀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지만 내년서부터는 10명의 정원이 전부 다 채워졌을 때는 의원님들 개개인 한 분 한 분한테 굉장히 도움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은 염두에 두고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사무국의 도도 저희 또 운영위원회에서 또 회의를 거쳐서 또 결정을 해서 위원회로 또 이렇게 또 분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운영 방안에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위원장님한테 통해서 네. 같이 이렇게 한번 회의를 통해 가지고 별도의 회의를 통해서 그 진행 사항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주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주석 의원입니다. 국장님, 그러면 10월 4일 날 입용이 되면 이분들은 일단 이 원안대로 2군데가 아니라 사무국으로 일단은 되는 거죠? 일단 사무국에다 둘 계획입니다. 일단은.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김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경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그럼 사무국에 둔다는 여기에 조례에 들어간 부분은 없잖아요. 이 결정은 그러면 따로 규칙을 정하는 건가요? 그거는 내부적으로 내부 지금, 규칙으로 해서? 네. 아직 결정은 안 돼 있는데 지금 좀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또 의회 운영 위원장님하고 부의장님, 의장님 통해 가지고 협의를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또 결정을 하는 부분 아닌가요? 결정은 그게 이제 직원에 대한 인사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거까지는 이제 의회 운영위원회에다가 어떤 안건을 상정할 건 아니고요. 그 인사권을 갖고 계시는 의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최종적인 거는 의장님이 결정하시는 거로. 그럼 의장님의 결정에 따라서 예. 결정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또 분란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이 정책지원관 도입을 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좀 불만스러운 걸 갖다가 말씀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신 것 같은데 권한을 갖다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권한이라는 거는 그 사람을 직원을 관리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복무적인 측면이라든지 근태라든지 그런 거는 사무국장의 입장에서 하는 거지만 그 사람들을 갖다가 활용해서 일하는 거는 의원님들 몫이거든요. 그렇죠. 의원님들을 갖다가 하시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떤 그 사람을 내 밑에 부하다 수하다 이렇게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가장 이제 최종적으로 10명의 인원을 갖다가 가장 효율적으로 갖다가 활용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그게 저는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사무국에 뒀을 때 그 사무국장이 얘는 내 부하 직원이니까 너 얘네들을 갖다 하고 의원님들을 갖다 배척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럴 일이 있어서도 안 되지만, 그리고 사무국장 이하 모든 여기 의회 근무하는 직원들은 의원님들,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을 갖다 전부 다 보좌하기 위해서 있는 거지, 어떤 뭐 권한을 갖다 행사하고 권리를 그런 어떤 뭐 심의 영역이라든지 그런 거 갖다 따지기 위해서 여기 근무하는 직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적인 측면은 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이다, 이렇게 제가 그런 게 당연하죠. 장담하겠습니다. 당연하지만 이제 혹여 또 어떠한 또 일이 발생이 될까 뭐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걱정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네. 일단 어쨌든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곽동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전문위원이고 정책지원관은 정책지원관입니다. 이 좀 황당한 말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이 전문위원의 역할과 정책지원관의 역할이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최적의 위치로 잘 고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곽동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주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그 말씀 중에 지금 여기 사무국이나 전문위원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제 이게 된다면 임용됐을 때 의장님이 사무국이 아닌 전문위원실로도 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의장님 권한으로? 의장님 권한으로 할 수는 있는 거죠. 그거는 그러면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다수 의원님들이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기도 우리 그 의회 운영위원회에도 7분의 의원님들이 계시지만 거의 다 사무국을 원하시는 사무국으로 배정돼서 이렇게 그 정책지원팀이 운영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다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이 사무국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물론 최종적인 인사적인 측면은 의장님이 권한을 갖고 계시지만 그 협의 과정은 반드시 의회 운영위원회를 갖다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뭐 의장님이 또 뭐 어떤 확고한 생각을 갖고 그 위원회에다 놓아야 된다, 그럼 어쩔 수 없는 것도 되겠지만은 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그렇게 또 협의를 하면은 그런 어떤 독선적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그거는 좀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상쇄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7항 의회 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창모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사무국장 정창모입니다. 제278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세출 예산안 편성 개요 및 편성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세출 예산 편성 방향입니다. 사업 취소로 발생한 사업비와 완료 사업에 따른 잔액 예산을 감액하였고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한 필요 경비를 증액하였으며 소외계층의 의정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신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용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액은 1회 추경 예산 33억 4천만 원 대비 0.82%인 2,7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33억 1,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목별 세출 예산입니다. 의정활동 지원 예산으로 의장실 영상정보 디스플레이 장치 구입 취소에 따라 자산 취득비 1천여만 원을 감액하였고, 의회 청사 관리 예산으로는 시설 장비 유지를 위한 일반 운영비 590만 원 증액과 의회 주차장 주차관제 시스템 설치 사업 취소에 따라 시설비 2,24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의장실 및 부의장실 시스템 에어컨 설치 후 남은 자산 취득비 2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 회계 운영 예산으로는 본회의장에 수호 통역사 배치 운영을 위한 일반 운영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근본 추경 예산은 불필요한 예산을 감액하고 의회 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창모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재광입니다.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편성 개요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의회 사무국 소관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은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 33억 4,100만 원 대비 0.82%인 2,700만 원이 감액된 33억 1,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근본 제2회 추가 경정 세출 예산안은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향후에는 사업이 취소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 시부터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문 1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서면 자료 제출 시 추가 질의 및 보충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여기 감액된 부분 의장실 영상 디스플레이 장치 구입에 대해서요. 예, 처음에 예산을 잡았을 때 목적하고 취소 이게 감액하게 된 사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실 영상 정보 디스플레이 장치가 뭐냐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그 의장실에 들어가서 보면 부의장님실하고 의장님실에 직원 조직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로 갖다가 이제 그 사진으로 이렇게 돼 있는 자료인데, 이 영상 정보 시스템을 하면은 터치식으로 이제 화면을 통해서 그 직원을 갖다 검색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금년도 본 예산을 세웠을 때는 집행부서에 그런 장치가 돼 있어가지고 아마 좀 편리성이라든지 좀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산 편성을 갖다가 좀 했던 것 같은데, 금년 들어와서 사업 추진하려고 검토를 하다 보니까 개인 정보에 대한 내용이 있어가지고 의회 의장님이시라도 직원에 대한 개인 정보는 취급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됐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사업을 취소를 하게 됐습니다. 그 개인 정보면은 그럼 집행부는 개인 정보 집행부는 시장님실, 부시장님실에 설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직원에 대한 관리는 갖다가 시장님이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근데 의회는
할 수가 없나요? 의회는 진짜 안양시는 진짜 의회이기 때문에 네. 직원에 대한 관리를 갖다가 인사적인 측면을 갖다가 권한을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래서 그 사업을 갖다가 취소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잡았을 때 어쨌든 그런 것도 다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잡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거는 저희가 좀 네. 잘못 판단을 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보호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이러한 금액은 뭐 별 저게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데로 예산이 들어갈 거에 대한 것을 감안하시고 예산 편성에 좀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데 혹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보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그 의회 주차장 주차관대 시스템 설치 전에 감액했죠? 예. 네. 아니, 이 부분은 잘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좀 아쉬움이 남는 게 한 몇 번 한번 제가 건의드렸던 부분인데 이 감액된 부분을 물론 이렇게 변경하기가 어려우실지 몰라도 그 의회 앞에 그 주차장에 그 가림막 설치 한번 제가 건의드렸었거든요. 다음에 한번 저기 집행부에서 한번 좋은 방향 검토 좀 해주십시오. 그거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 우리 그 수호 통역사가 몇 분이 있는 건가요? 아니 저희 몇 분이 있는 건 아니고 지금 그 농아협회인가 수어 통역 센터에 네, 예. 수어 통역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까지는 그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수어 통역사를 통해 가지고 그 어떤 그런 쪽에 조금 그 장애가 있으신 분들한테 그런 의회적인 측면에서 의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또 그런 게 지금은 영상 정보가 송출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미흡한 점이 있어가지고 그분들도 좀 의회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금년 그 정례에서부터는 이분들을 갖다 좀 배치를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을 갖다 편성하게 내년부터요? 아니요, 금년 정례부터. 금년 정례부터 네, 이제 두 번에 때문에? 금번 278회 끝나고 네네. 두 번의 그 정례회가 있습니다. 그때서부터 이제 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정례회 때 하는 분에서 예산이 이렇게 5,500이나 들어가는 거예요? 이 단가가 굉장히 세더라고요. 어느 정도 단가인가요? 뭐 시간당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시간당 15만 원이고 또 그 추가가 되면은 또 이제 거기에서 이제 알파 부분이 붙는 게 있고 그리고 수요 통역사를 갖다 하면은 이게 한 분으로 갖다 하는 게 아니고 비교를 하면 저희 속기 사부 직원들이 속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힘들다 보니까 이제 교대로 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수어 통역사들도 그 교대로 갖다가 하게끔 아마 지침이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본회의장 회기를 갖다 하면은 두 명을 갖다 고용해야 됩니다. 시간이 1시간 이게 1시간에 15만 원이고 그럼 두 명이 오면 그거 기본적인 것만 해도 30만 원이 일단은 하루에 나가게 돼요. 너무 많은데. 그리고 제가 좀 5,500만 원은 아니고 5,500만 원은 일반 운영비의 총 예산이고 그 수어 통역사로 갖다가 돼 있는 거는 240만 원입니다. 204만 원. 204만 원. 그래요. 이렇게 뒤에 4페이지를 보니까 이 사무관리 수어 통역사서 했는데 그럼 시간당 15만 원씩 저희 본회의 때 하는 거군요. 본회의장만. 아니 이건 참 좋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봤을 때 예산이 많았다 생각이 됐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요즘에는 어디 가나 이 장애인 분들에 대해서 알 권리 충족해서 수어 통역사가 상당히 활발한데 위원장님 이 수어 통역사 나온 기회에 네.
어디 저 의원님들도 한 기초적인 수어를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도 한번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만들어 주시고요. 아 그러면 저는 처음에 5천이어서 이거 무슨 소속으로 하는 건가 그게 아니고 아무튼 그럼 올해부터 본회의부터 통역사가 저희 본회의를 해주시는 거고 예. 내년에도 계속 이제 계속 본회의 이제 예산은 때는. 편성할 예. 계획입니다. 아유 잘 알겠습니다. 네. 네. 네, 김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예산안 조정 및 심사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 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의견을 장경술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경술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 의견서입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33억 1,300만 원으로 시 전체 일반 회계 예산의 0.20%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2년도 당초 예산 33억 4,100만 원 대비 0.82%인 2,7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근본 추가 경정 예산안은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부분을 반영하는 등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의회 사무국에서는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면서 그동안 추경 예산안과 관련하여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님들과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경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드린 심사 의견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 의견서를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에서는 금에 편성된 추경 예산의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시민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78회 시의회 임시회 중 의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